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지구를 구하는 경제책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친구들한테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골랐는데 사실 머릿말을 읽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읽으면서 더 이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학년 친구들에게 추천을 하고 중학년 경제에 관심 있는 중학년 친구들이 읽기에도 선생님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책을 쓰신 분은 강수돌이라는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교수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경제를 돈벌이로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책 전반에 교수님이 그 메시지를 담고 계십니다. 교수님이 이제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다 열심히 살고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왜 점점 자살률은 높아지기만 하고 사람들은 점점 힘들다고만 하고 사회 현상이 좀 더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그 원인에는 우리가 경제라는 것을 단순히 돈이라는 개념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단순히 돈이 아닌 살림살이 경제, 그러니까 관점을 바꾸신 거죠. 경제를 보는 관점을 바꾸신 거예요. 돈벌이 경제가 아니라 살림살이 경제를 새로 배우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시는 과연 살림살이 경제는 무엇인지 이 책을 통해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목차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이 경제책이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여러분 수준에 딱 맞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 목차에서 굉장히 잘 나타납니다. 목차는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한 번쯤 궁금해할 법한, 여러분의 시선에서 궁금해할 법한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왜 자꾸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할까? 공부를 잘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 왜 사람마다 월급이 다를까? 엄마는 왜 월급이 없을까? 왜 중국이 무서운 나라일까? 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될까? 이런 목차가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이다. 맨 처음이 이제 왜 자꾸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할까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사실 공부가 맞잖아요. 학생 시절에 공부만큼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교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필요 없다고는 얘기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할까요? 어른들이. 그 이유를 교수님은 경제를 돈벌이로만 봤을 때, 그 관점에서 본다면 공부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개념을 봤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공부를 잘해야 돼 라고 강요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소개하는 일화가 있어요. 선생님, 이 일화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처럼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거북이처럼 꾸준히 계속 해야 한다 라는 교훈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토끼는 남들보다 빠른 재능이 갖고 있고, 거북이는 꾸준하게 하는 자기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꾸준함도 재능이니까요. 결국에는 두 개의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만 이야기가 기결되는데, 다른 이야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늑대가 나타나서 너희들 중에 1등을 하지 않으면 내가 잡아먹겠다 이렇게 하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서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서로 혼자 나섰느냐가 아니라, 강이 나타났을 때 거북이가 토끼를 업어서 강을 건너고, 언덕이 나타났을 때 토끼가 거북이를 업고 언덕을 달리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결승점에 도착을 해서 둘 다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잡아먹히지 않게 된 거죠. 살림살이 경제의 기본적인 이치를 말해주고 있는 거였어요.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 사회는 언젠가부터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사회가, 선생님은 예전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그런 사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을까? 여기 교수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반에서 누가 1등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반은 많아요. 그죠? 그럼 학교에 또 1등이 있어요. 그럼 학교도 많아요. 그럼 또 그 가운데 또 내가 그 그룹에 왔어요. 그럼 그 어디를 가든 순위가 나열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순위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먼저, 내가 좀 더 빨리, 내가 모든 걸 다 쟁취하기보다는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읽고 있는 정재승 교수님, 이분도 교수님이시죠? 12발자국에서 읽는 부분들이 많이 겹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재승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타인의 욕망을 나의 욕망인 줄 착각하도록 부추기는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공부를 해야 해 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는 즉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와 직결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책에서도 나오지만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 너무너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죠? 드라마 속에서는 꼭 재벌들 혹은 뭐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인공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옷들,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뭐 차, 그 사람들이 살고 사는 집 너무나 좋아 보이고 다들 그걸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TV에서 보여지는 혹은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좁게 만드는 그런 부추기는 현상도 없잖아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드라마와는 많이 다릅니다. 거기서 물론 위안을 얻고 재미를 얻을 수는 있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게 당연한 거야. 다들 저렇게 사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길은 내가 꼭 배우고 싶은 것을 열심히 해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저것 두루두루 해봐야 되고 내가 좋아하고 언제까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12발자국에서 정재승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치합니다. 학생들이 자기한테 많이 문의가 온대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좋진 않지만 뭐 그럭저럭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닥 내가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믿음, 확고한 신념 같은 것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늘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해왔으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해왔으니까, 좋다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남겨진 건 뭐지? 그래서 여기 정재승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의 지도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는 누가 절대로 찾아주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찾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 책에서는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는 진실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분명히 성장을 하고 더 발전하고 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진실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상적인, 그러니까 돈을 중심으로만 보는 경제학자들이 봤을 때는 뜬구름 잡는 소리다,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뜬구름 잡는 소리든 이상적인 이야기든 이렇게 해서는 잘 살 수 없어 라는 결론이 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예시 중에 하나로 이제 소개하는 것들 중에서 뭐 유기농 채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기농 채소를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이전에 많은 책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양이 예쁘고 좀 더 탐스러워 보이는 그런 과일과 채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인공적인 약품들이 투입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것은 결국 사람을 병들게도 하지만 땅을 황폐화시키게 되고, 그럼 땅이 황폐화되면 우리가 더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결국에는 인간에게 피해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가 유기농 채소를 먹는 것이 조금 값이 비싸다라는 걸로 기결될 수 있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 예로 베스킨라빈스라는 그 유명한 기업 이야기를 사례로 드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베스킨라빈스는 너무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잖아요. 실제로 이것을 시작한 사업주는 그 낙농업을 하시던 분이었대요. 그 소에서 나오는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기업을 물려주려고 했어요. 그 아들이 존 라빈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한 단칼에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버는 사업이 돈이 정말 되고 아주 뭐 유명한 건 맞지만, 나는 그 폐해를 알고 있다. 그 젖소들에게서 나오는 그 오물들,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아버지가 그렇게 키우는 젖소들이 과연 깨끗한 환경에서 정말 잘 크고 있는가, 깨끗한 풀들을 먹고 있느냐, 병들지 말라고 놓고 있는 주사들, 항생제들, 그런 것들, 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존 라빈스는 그 아버지가 이제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베스킨 라빈스를 만든 그 아버지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그 아버지에게 맞선 그 존 라빈스라는 사람은 또 잘못한 건가요? 여러분 충분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반 친구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한번 던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누가 옳고 그르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내 기준에 맞춰서 나의 생각을 분명히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의 15년 전에 출판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이 당시에 또 급부상했고, 지금도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성장한 나라가 되었죠. 자, 이때 황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중국에서 결국에는 그 황사가 지금은 미세먼지라는 걸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많은 안 좋은 유해 물질들, 그리고 먼지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자기들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공장을 지어야 되고, 경제 성장을 한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다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농지들을 다 헐어서 공장을 짓고, 그 공장에서 빨리빨리 좋은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걸 또 팔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린 돈을 벌어야 돼. 중국은 지금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다면 그 중국이 그렇게 하는 대로 이미 성장한 나라들이 그들을 막을 명분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맞는 것이며, 앞으로 개발도상국들 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또 자꾸 일어날 것인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교수님이 드시는 예시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히말라야의 산맥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경제 지수로 우리가 보통 국내 총생산, 국민 총소득 이런 이야기를 해요. GNP, GDP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탄에서는 국민 총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느냐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생산해내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느냐의 기준으로 만든 지표인데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표죠. 그래서 이제 부탄 사람들은 어떻게 국민 총행복 수치를 냈냐 하면, 첫 번째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두 번째가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집이 있느냐를 기준으로 이 수치를 매긴다고 합니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는 총행복 수치는 선생님 봤을 때 그닥 높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엔 참 물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세상이 되었죠. 교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경제를 단순히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 모두가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경제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물론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들었던 생각은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내가 그것을 어쨌든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해내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는 삶이 진짜로 아름다운 삶이랍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이런 가치를 알고 또 믿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스스로 무언가를 쟁취하는, 그 가운데 내가 얻는 것들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커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었을 때 이분의 책을 읽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